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동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의 하나님의 이제 글을 주로 써왔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첫 번째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참 진리가 있다. 그것이 뭐냐? 그거는 이제 영적인 사항인데, 이제 귀신이나 뭐 천사나 뭐 하나님이다, 마귀다 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인데, 그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운행의 그 인과응보 그거 말고 그 이면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 거기에 참 진리고 실질적인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도 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주 명리 주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좀 제가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나면은 자주 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계면연 사주도 이렇게 해서 올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하고 사주 오행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공부한 거나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주역이나 사주 명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측면은 얘기하면은 제가 열불 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말투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 사람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 동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은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면연 운세를 상당히 자세하게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차기 될 거는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재명이 깜빵 갈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올해는 어떻거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다 써서 올렸어요. 분명한 거는 제가 이민년 작년 12월 달, 재작년 12월 달에 이민년 사주를 정리해서 올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아슬하게 당선될 거다. 이제 그것도 맞췄고, 그 다음에 손흥민 사주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선 월드컵도 1승 1무 1패로 해가지고 경우수로 해서 가까스 16강에 올라간다. 이제 그것도 크게 맞췄죠. 그래가지고 이민년에는 점차 이게 운이 이제 끼울어가지고 경제도 좀 별로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민년 사주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다 맞힌 것 같아요. 주역해서도 이민년은 천산둔이 해가지고 돼지 새끼 같은 소인배들이 작당해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인배나 정당한 원리가 이렇게 운둔한다. 근데 그런 식의 운이 이민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 놈들은요,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38명인가 이것이 지금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160대 140석 이렇게 돼가지고선 국민의힘당이 조금 이렇게 더 의석수가 많게 되는 그런 식의 선거였었어요. 근데 그놈아들이 뭐 했냐면은 장난질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맨날 공병호나 민경욱 같은 사람들은 자꾸 주장하는 것이 전산 조작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뭐 천대엽이라든가 뭐 조재현인가 뭐 하는 놈들은 무슨 얘기 했냐면 그냥 대법에서 땅땅땅 그냥 이상한 말 해가지고 민경욱한테 이제 패소시키고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민둔해가지고 소인배들이 작당해가지고 정당하고 대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식의 운이 이민년했어요. 계면연은 천산둔인데 윤석열이가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많은 애가 계면년에 천사 눈에 오네요. 그래가지고 주둔 애가 새로운 걸 받을 게 하는데 갑진년 되면은 오행상에 윤석열이가 좀 나아진 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 그래도 이렇게 애기 태기를 하는 거에 대한 원칙이 없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한 가을쯤에도 어떤 여자가 전화 와가지고선 그 이전에 저한테 이제 사주를 받던 분이죠. 이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가 애기 태기 나면서 이렇게 태기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 한 3, 4주쯤에 한 달 전쯤인가? 한 달 전쯤에 그 저거는 한 10년 전에 사주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통화하고 뭐 재혼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아기를 임신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글 쓴 거를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사주 명리 주역에 관한 것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냐면은 이 인간의 운명은 사주 명리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명이 되는가 이거를 그 사람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지 전화 와가지고선 언제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애기 태기라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또 이름 짓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분명한 건 여기서 다시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주 명리는 그 가설 명제가 있고 통계학적으로 딱 정립했던 하나의 학문입니다. 사주 명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명리라 하면은 첫 번째가 주역도 들어가고 사주 명리 들어가고 관상 들어가고 풍수 들어가고 장명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69세거든요. 그래서 69세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인생도 살아오고 명리 공부도 28년째 이렇게 주역하고 공부해서 왔는데 느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느끼는 게 한 가지인데 사주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이거는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통계학처럼 가설 명제에 딱 정립한 하나의 학문이고 그 이외 그러면서 이게 그 관상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기면은 어떻겠더라, 성격이 어떻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그 통계학적으로 요런 사람은 요렇더라, 요런 사람은 요렇더라, 이게 코가 어떻게, 눈썹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마가 넓은 사람은 어떻고, 코가 저기 한 사람은 어떻고, 하관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입술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관상학적으로 쭉 풀이한 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통계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더라 한 것이 타타타타게 맞춰 나와가지고서 관상도 상당히 잘 맞더라. 그걸 내가 많이 이게 상당히 경험적으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명리에는 그 주역은 근간이니까 사지 명리 근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장명이나 그 풍수지리는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그거야말로 그냥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거는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장명이나. 근데 그 장명법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이름 자체에도 이렇게 그 사주에 얘가 이제 관직으로 간다, 공직으로 간다, 회사원으로 간다, 장사한다, 뭐 크게 외국 나가서 저기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운율에 맞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장명하는 그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명도 별로 그 뭐랄까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사주명리하고 관상만큼은 잘 맞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애기를 태기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지금 내가 딱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한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저한테 그 애기 태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애기 태기라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엎드립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딱 해석해서 저기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렵게 이제 설명, 이렇게 그 의뢰 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풀어줘가지고 그 얘기는 몇 날 몇 시에 태어나면 이런 운명을 잘 끕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오늘은 뭐냐면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애기 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아 내가 이것만큼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동영상 올린 거거든요. 애기 태기라는 원칙과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애기 태기라는 첫 번째 원칙은 보통 38주가 되면 애기가 이렇게 자연 순산에서 나올라 그래요. 그러면은 38주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통 병원에 가면은 언제 예정일입니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게 이제 38주를 얘기합니다. 38주인데 저한테 의뢰할 때는 저는 보통 2주 정도 해서 36주 정도에서부터 38주 요 사이에서 36주서부터 제가 날짜를 잡아줘요. 그 날짜만 잡아주고 하면은 아주 뭐랄까 저기 36주 이전에 이렇게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릴 수는 있지만은 36주 되면 정상 분만해서 나오더라도 애가 좀 온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기를 해줄 때 뭐냐면 보통 2주 전 36주 된 데서부터 쭉 해가지고 예정일 바로 직전까지도 저기를 다 잡아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딱 보면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연주하고 얼주는 정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미리 정해진다. 그래가지고 이 일주하고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태기래요. 애기 태기라는 거는 이미 연주와 월주는 정해졌고 시간 정해지고 태기해가지고 일주를 잡아주고 여기에 맞는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애기 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기 태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연주하고 월주가 이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운행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주, 월주, 대운행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많은 사주를 풀어주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은 대운행이 빵빵하게 잘 흘려야만이 그야말로 이게 짱짱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가장 비근한 예로 저는 삼국지 예를 많이 들어요. 이게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손권 이렇게 있고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조조는 원국은 되게 모같이 되게 악랄하고 적연 놈으로 태어났지만 운행이 잘 흘러가지고 자연수 누려가지고 돈도 권력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유비는 원국은 좋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운행이 별로 안 좋게 흘렀죠. 그 다음에 제갈공명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삼고초려 해가지고 갔지만은 제갈공명은 그걸 알았어요. 운상에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책사로 이렇게 한다래 가지고선 제갈공명이 이렇게 일부러 피합니다. 유비를 피해요. 그래가지고선 유비를 피하고 하는데 첫 번째 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는 정성이 지긋해가지고선 제갈공명이 자기 운명하고 그 사람의 운명하고는 이렇게 천하통일하는 그것이 이제 맞질 않고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제갈공명이 유비의 치성에 감복해가지고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삼국통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유비도 뭐냐면 오장원에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중원을 도모하려 갔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폐결학으로 이렇게 죽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대 초반으로 제갈공명은 죽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 천문명리 하나님에는 제갈공명이나 유비나 조조에 대한 사주도 내가 오래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폐나 이런 피를 각혈한다 이런 거는 경금이나 신금 사주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사가 되면 살인상정격에 돼가지고선 제2인자 사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갈공명에는 경술일주의 그 살인상정의 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무리 그 온국이 좋아도 대운행이 별로 안 좋게 흐르면요 그냥 그 사람은 좋은데 참 그냥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참 그 인생 좀 그렇지. 근데 이 온국이 목에 조조처럼 태어났더라도 운행이 짱짱하게 흐르면요 방구 빵빵 끼고 그냥 크게 힘주면서 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 태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은 대운행이 재성과 관성으로 흘러가는 쪽을 잡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의뢰 오고 오늘도 전화 온 사람의 그 애기 태기를 딱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이 대운행하고 연주하고 월주가 정해지고 대운행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재성하고 관성으로 흘러가는 거는 갑목, 을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딱 했냐면은 갑목을 잡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갑목을 잡으니까는 이게 이제 여기 오늘 갑자일하고 오늘하고 16일 날 16일 이게 오늘 6일 갑자하고 16일 갑술이 되고 26일이 갑신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는 무조건 갑을 잡으라, 양일간을 잡으라 그랬어요. 걔는 갑목이 돼, 갑목.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갑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갑목 일간을 잡는 것이 제일 재관을 흘러가지고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늘 갑자일주일 때는 이게 뭐냐면 갑자일주면은 그 시를 오시로 하는 것이 관성이 그러니까 천간에는 인수가 이게 갑목이 되면은 천간에는 정인과 편인이 같이 떠 있건데 인수가 되게 강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관인상생하면 무조건 경금이나 신금 해가지고 관성이 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낮 12시 오고 2시 사이에요. 경호 10미 해가지고 경호 14시. 요 사이에 잡아야만 이 사주의 균형이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가서 정기 점검만 이렇게 하고 16일 날이 37주가 된다나 보더라고요. 37주. 그러면 그때 배째서 낮 12시쯤에 배째서 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오면서 그러면은 그 아들 사주는 이민, 개축, 갑술, 경호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상당히 사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사주야 했더니 이게 뭐냐 오행이 일단은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금수, 화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오행이 첫 번째 다 구비됐어요. 오행이 다 구비됐다는 건 첫 번째 건강하다. 두 번째 운이 잘 소통한다.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대운행이 어떻게 오든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사주에는 제일 첫 번째 좋은 걸로 봅니다. 이게 오행이 다 구비되고 그러면서 이게 식간로 이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가지고 천간을 쭉 보면 식간록이 다 추간되어 있습니다. 식간록이 다 추간됐다는 건 어느 운이든지 잘 소통해서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간록 사주가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시상에는 시간에는 오시 오면은 경건 평간이 되니까 시상 평간 귀격이 됩니다. 귀연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요 사주가 뭐냐면은 월지에 계신기가 있으면서 이 계시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
정인격, 정관성, 평관, 귀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요게 정관대에 있는 것이 요것이 그대로 착근해가지고 시간에 평관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인하고 정관성, 평관격이 그대로 투관돼가지고 잘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뭐에 되냐면은 이게 이제 술토고 축토이기 때문에 은근히 재물을 깔고 있어요. 제가 긴 경험상 뭐냐면은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거금 버는 사람들이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사람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부동산에 상당히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재물 얻어가지고 어깨 힘주고 출세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선 요런 사주들은 자기가 이게 적당하게 직업을 가지면서 이 부동산으로 축제하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이렇게 식간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돼가지고 오행 다 구비해서 이렇게 봤는데 관성이 여기 하나만 투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관을 금성만 투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술태에는 신정무에 신금이 내포되어 있고 그 축도에는 계신기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신금이 내포돼가지고 이 관성도요 만만치 않게 힘이 셉니다. 만만치 않게 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요거 축도해가지고 계열해가지고 인수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또 화성이 뭐냐면은 이게 옷을 화가 돼요. 이게 화성이 되면서 이게 인옷을 삼합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옷을 삼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화성도 든든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 관성, 금성뿐만 아니라 수성도 만만치 않게 있고 그 다음에 화성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성은 보이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좀 미약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간목에 자기 일간에 여기서 자기 일간 목적이 약간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약해도 이 사주 자체는 여러 가지 오행이 다 완벽하게 구비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16일 날 낮 12시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딱 해주니까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러면 이것 좀 물어보더라. 그러면은 상당히 부러운 사주고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상평강 귀격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많이 하면 이렇게 첫 번째가 사법에서도 이렇게 군인, 경찰, 검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검사 쪽으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의사 쪽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주가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대운형을 딱 봤을 때 보니까 26세부터 이 친구가 일찌감치 재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마 관공서 쪽보다는 의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지에 연재 지살이 있으면 일찍 유학간 되거나 이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있고 일지에 관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당히 이렇게 직업운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을길신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재주가 좋습니다. 손재주도 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잘 적용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렇게 월지에 천을길신 있으면 이게 손재주가 좋다 그럽니다. 재주가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직업운도 좋다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수술하는 의사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어디서 평가되냐면 천을허심 늑결신도 있지만은 26살 때부터 일찌감치 이 친구가 재물을 만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관 쪽으로 가기보다는 의사 쪽으로 가가지고서 상당히 돈을 많이 만지면서 산다. 그래서 66세 되면은 병원장 하거나 이제 크게 방귀 끼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 친구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팔풍이라는 게 있어요. 팔풍. 팔풍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재주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풍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팔풍은. 이게 황교안이가 팔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주도 좋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래요. 이게 팔풍이라 그러고 얼때있어 저기 하고 그러거든요. 얼때있어 나중에 재물음독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아기티기를 여기가 사례 이렇게 했는데
택이라는 원칙은 연월지가 결정되면서 대운행도 이미 결정돼요. 그러면은 인생은 대운행이 짱짱하게 흘러야만이 그 제대로 된 그 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30대, 40대는 재물을 많이 만질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50대, 60대는 관성으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간목으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자기가 사회적 불의는 무기라 그래요. 자기가 감자는 불의라. 그러니까 이거 시상 경금이에요, 경금. 경금이라는 큰 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의사 쪽으로 하면 과감한 수술하는 쪽입니다. 과감하게 수술하니까 난치병이나 뭐 이렇게 과감 수술하는 그런 식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행구설을 보아 시간을 정한다. 그러니까 요구해 봐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가정과 자식운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딱 적으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오축 원진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일단은 일지하고 시지하고 합이 돼요. 합이 되면은 그 부부정이 괜찮고요. 자식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약간 이렇게 축술 성대 가지고선 그 뭐가 자르고 오르고 뭐 이런 거에도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옷을 합의돼 가지고 자식운이나 배우자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갑술일주의 가장 전형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박지성 있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박지성이 이 갑술일주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전형적으로 이게 갑술일주의 그 어떤 사람이냐 딱 보면은 이 그 갑술일주는 박지성을 딱 연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유현진은 이제 계율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그 잡기에 능하고 이제 예체능에 좀 많이 능하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엽 이렇게 코미디언 신동엽도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고 그 임기응변 뛰어나고 하는 사람들은 기술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특징이 다 나타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애기택일 하는 것이 유튜브에도 없고 어떤 이제 글에도 정리한 것이 제대로 된 게 없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이제 4주를 공부하기 전에는 기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저기를 이렇게 그 사지명이나 주욕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제가 이제 기도하거나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좋게 이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은 젊은 여자, 그러니까 제가 69세 되니까 또 뭐 애기 간다 이것도 뭐 어떻게 뭐 힘든 얘기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나이 한 20대, 30대 이렇게 막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딱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자식에 대해서 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올리면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길게 이렇게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딱 집어줘요. 그래가지고서 무엇을 만들고 싶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주처럼 제가 아주 좋은 날짜 좋은 시간을 잡아가지고 딱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저는 하나님 믿으며 딱 느끼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나 인간 세상의 이 법칙 중에서 발견해낸 가장 큰 학문, 특히 운명이라는 거나 미래 예측하는 것에 가장 오묘하고도 되게 객관성 있게 이렇게 정립된 학문은 사주명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명리가 이왕 이렇게 알려진 이 틀에서는 제가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자식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저기 하면 저는 이렇게 시켜면 세상에 큰 사람 되는 여기 같은 예로 해가지고선 큰 사람이 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